노화는 병이고 마치 감기처럼 치료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이자 세계 최고의 노화 유전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질병이다. 치료할 수 있다고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늙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단순히 오래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건강하고 좀 치매도 걸리지 않고 내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이며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좀 내 부모님, 내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진시황도 늙기 싫어서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진시황 어떻게 됐어요? 수은 먹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는 낭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주장하는 늙지 않는 방법 3가지가 뭔지 이거를 논문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여기가 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싱클레어 랩에서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 결과들이 올라오는 사이트예요. 여기 보면은 이 리서치라는 페이퍼에 요 쥐의 사진 2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으로 치면은 거의 한 60대, 70대에 해당하는 16개월 된 쥐예요. 근데 한 마리는 어때요? 와, 털이 윤기가 잘 자르고 요 눈도 똘망똘망하죠. 나머지 하나 어때요? 진짜 노인이에요. 막 흰 털이 막 있고 눈도 총기가 잃고 뭔가 요 피부, 귀 같은 것도 지금 피부가 탄력이 다르잖아요. 이 둘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달랐느냐? 이게 이 몸속에서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단백질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서투인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인데요. 자, 우리 몸을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세포들은 뭐겠어요? 그 도시 안에 있는 공장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포들이 먼지가 오래된 공장처럼 점점 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름이 생기고 피곤해지고 병에 잘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에 이 서트윈이라는 이름의 슈퍼 엔지니어가 있어요. 이 서트윈은 고장난 기계들을 수리하고 오래된 부품들을 교체해서 이 도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쥐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트윈은 도대체 어떻게 이 공장들을 수리를 하느냐? 이 서트윈은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함으로써 이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라는 건 뭐냐?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하는 설명서 같은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유전자가 상황에 따라서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NFKB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는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성염증, 암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mTOR라는 유전자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세포의 성장을 촉진해서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 막 몸을 벌크업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필수적인 유전자란 말이죠. 근데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또 어떻게 된다? 노화를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대사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트윈은 이 마법사처럼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포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돕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뭐 PGC1A 아니면 XO 같이 좀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좀 증대시키고 이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잘 작동할 수 있게 해주고 반면에 너무 과도하게 작동해가지고서는 염증을 일으키고 몸을 망가뜨리는 유전자들이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활동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조절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서트윈은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걸까? 이게 바로 탈아세틸화라는 특별한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이 탈아세틸화라고 하면은 되게 좀 전문 용어다 보니까 어렵죠. 이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은 이 DNA가 있죠. 이 DNA는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에 감겨 있어요. 근데 이 히스톤은 책이 들어있는 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DNA는 뭐겠어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장인 히스톤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은 이 책들을 꺼내서 읽을 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서트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엔지니어라고 했잖아요. 이 히스톤에 있는 먼지들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 먼지를 닦는 게 뭐다?
탈아세틸화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책을 꺼내서 읽기 훨씬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원하는 타이밍에, 필요한 타이밍에만 꺼내가지고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노화를 촉진하는 유전자들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고, 반면에 건강을 유지하는 유전자들을 더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서투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야. 어떻게 해야지 이 서투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쓴 저서 노화의 종말에는 크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이 이거 보면 여기 써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아지고 서투인이 더 활성화가 됩니다. 특히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단순히 유산소 운동, 단순히 근력 운동이 아니라 이 두 개를 혼합한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로스핏 같은 운동 있죠. 이런 운동은 뭐예요? 근력 운동을 하는데 숨이 찰 정도로 땀이 뻘뻘 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유산소와 무산소가 결합한 운동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피지컬백 이런 데를 봐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헬스 트레이너, 근력 운동만 한 사람들은 체력이 안 좋잖아요. 반면에 크로스핏을 한 사람들은 체력도 좋고 힘도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병합한 운동을 하는 것이 서투인 활동에 가장 좋다. 두 번째로 다이어트, 단식입니다. 단식.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잠깐 안 먹으면 몸이 지금 에너지를 좀 저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서투인이 자 이제 청소하고 고칠 시간이네, 왜냐면 또 에너지 절약해야 되니까 하면서 활발히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뭐도 일어나요? 오토파지라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세포들을 자가 포식을 하면서 좀 몸에 고장난 부분들, 불필요한 막 공장 안에 막 쓸데없는 물건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치우는 작업도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단식을 하면은 서투인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우리 몸이 젊어지는 데 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나 공복을 12시간 이상 유지할 때부터 이 서투인의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은 16시간 공복을 유지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서투인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더 좋은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씩 24시간 단식, 48시간 단식, 뭐 72시간 단식 이런 식으로 좀 큰 단식을 하면은 그걸로도 또 서투인 활성화되는데 유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뭐라고 됐어요? NAD 부스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요 NAD 플러스라고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 서투인이라는 단백질은 NAD 플러스가 있어야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NAD 플러스는 약간 우리 몸의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NAD 플러스가 많으면 뭐예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서투인이 활발히 작동해서 이 세포들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NAD 플러스가 부족하면은 이 서투인이나 엔지니어가 월급을 못 받는 거야. 나는 진짜 슈퍼 엔지니어인데 월급을 못 받으니까 아마 일할 의욕도 안 들고 그냥 대충 해야지. 아이씨 뭐 이거 한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NAD 플러스의 양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줄어들어서 30대가 되고 막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하면서 줄어든다. 그래서 이 NAD 플러스를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데 이거 나이가 들어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20대 때처럼 10대 때처럼 이렇게 높은 NAD 플러스 농도 유지하니까 노화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NAD 플러스 어떻게 높게 유지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운동과 단식도 있지만 동시에 또 좋은 효과가 나는 게 뭐다? 이 부스터를 먹는 거다. 이 NAD 부스터는 뭐냐면 NAD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를 얘기해요. 이 대표적인 재료들로 NMN이라는 게 있고요. 또 NR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요새는 최신 트렌드는 NR을 먹던 사람들도 다 NMM으로 갈아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억만장자인데 자기 몸을 자기 아들이랑 똑같은 나이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자기 아들 피 수혈받고 막 이러면서 젊어지는 연구에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는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하루에 NR을 750mg씩 이렇게 투여하다가 이제 NMM으로 변경을 해가지고서는 NR 투여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NMM은 NR이 들어오면 NR이 NMM으로 바뀐 다음에 이 NMM이 NAD 플러스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거쳐갈 필요 있냐. 그냥 바로 NMM 먹으면 바로 NAD 플러스로 바뀔 텐데 이래서 요새는 NMM을 더 많이 먹고 있다 이러고요. 이 NMM은 뭐 브로콜리, 아보카도, 오이, 토마토 같은 음식에 소량 아주 쬐끔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NMM을 충분히 얻으려면 엄청난 양의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 NMM을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250mg 이상은 먹어야지 좀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자기는 1000mg을 먹는다고 해요. 하루에. 근데 브로콜리 1kg을 먹어야지 진짜 몇 밀리그램의 NMM만 섭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충제 형태로 먹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 이제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 결과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젊어질 수 있는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뢰성이 있는 건가? 좀 한두 개의 연구 결과만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만 주장하는 거고 사실은 막 좀 탄탄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서투인에 대한 연구가 꽤 긴 시간 이루어졌고 관련된 연구의 종류도 많아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서투인에 대한 연구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최초의 연구는 지금 보면은요 1999년에 헤벌레인이라는 박사님이 이스트, 효모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이 서투인이라는 유전자를 과발현시키니까 이 효모 모세포의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하나만 이렇게 발현을 시켜도 생명체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 1999년도에 이미 밝혀낸 거죠. 그리고 더 복잡한 생명체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2001년, 2004년, 2010년, 2013년에 이제 예쁜 꼬마 선충, 초파리, 쥐와 같이 곤충, 그리고 포유류에서도 이런 서투인이라는 유전자를 발현을 시켰더니 노화 속도가 지연되고 이 노화 방지 스위치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린 논문들 저널이 전부 다 엄청 신뢰도가 있는 저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99년도에 최초 효모 관련된 저널은 디벨롭먼트라고 생명과학이랑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정말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에서 이제 발간이 됐었고요. 요 초파리랑 예쁜 꼬마 선충 등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다른 연구들 있죠. 그것도 2001년도에 이거는 이제 네이처지에 게재가 됐었고, 2004년도 연구는 피나스라고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간한 학술지에 게재가 됐었죠. 그리고 요 2014년 연구는 셀에서도 발간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다 저명한 저널들에 발표가 된 연구 결과들이 이 서투인이라는 유전자가 효과가 있다는 거를 최초에는 효모, 이 세포 단위에서부터 나중에는 뭐 초파리, 쥐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한 고등 생물들까지 다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 과학자들이 사실 아직까지 이 인간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해요, 이게.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이 서투인과 NMM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서투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여기 있죠? 운동, 고강도 운동. 그래가지고서는 심박수가 오르면서 근력과 유산소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운동들이 특히 효과가 좋다. 두 번째로 식단.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공복 시간을 늘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NAD 부스터, NMM과 같은 부스터를 먹는 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사실 늙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몸에 이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좀 늙지 않고 좀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단식과 꾸준한 운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계속 하다 보니 약간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먹는 걸 좀 절제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이런 자체가 제 삶을 되게 행복하고 활력 넘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아무래도 뭐니 해도 스트레스가 이 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제 삶에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되게 행복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더 젊어지고 더 활력이 넘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도 제가 느낀 이 행복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열심히 만들어 봤고요. 처음에는 이런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6시간 단식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아침만 한번 안 먹어볼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12시간만 단식해볼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게 8시간이니까 사실 4시간 정도는 그냥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자는 시간 제외하고요. 또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내가 딱 30분만이라도 살짝 가볍게 조깅이라도 해볼까? 아니면 내가 딱 팔굽혀펴기를 딱 10개만 해볼까? 20개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신다면은 이제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너 정말 잘했다, 그때 너 그렇게 시작해보기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제가 직접 실천하고 느낀 영노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과 같이 관련한
학술적인 연구들, 뭐 최신 연구 동향 이런 것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채널이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두시면 다시는 못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들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